그러니까 원래 다이어가 네. 태클 같은 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안 날리는데 이 경기에서는 태클 4회 시도 가장 많았고요. 3회 성공 가장 많았고요. 네. 가로채기도 3회로 가장 많았고. 그러면서 얘 몸 쓸 줄 아는 애였어? 약간 좀 그것 때문에 놀랬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투엘 감독이 어쨌건 간에 이런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핀포인트 전술 구사는 잘 한다는 맞아요. 걸 네. 보여주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만날 때 어. 뭔가 김민재 뭐 있어? 오른쪽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풀백. 그러니까 또 다시 풀백 기용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비니시우스가 워낙 그 사기라서 호드리구랑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만날 때 아라우를 오른쪽 풀백에 많이 써요. 아라우를 그냥 그 비니시우스한테 묶어 이제 1대1로 붙여주는. 네. 자,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널 1차전이 이제 아스널 홈에서 2대2로 비겼고 2차전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 진행이 됐는데 후반 18분에 터진 키미히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고요. 바이에른은 4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바이에른의 하이너 회장도 네. 토마스 투헬의 전술적인 걸작이다. 네.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일단 우리 패널 경기 어떻게 봤어요? 이 경기? 투엘이 아르테타보다 요 경기 준비해오는 게 한 수 위다. 뭐 전체적으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뭐 라이머도 위치가 바뀌었고 그렇죠. 게이로 나왔고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오늘 경기를 아스날을 봉쇄하는데 준비를 참 잘했구나. 그렇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그거에 대응 못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양쪽 다 상대를 막는 데 조금 더 집중해서 나오긴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스널도 1차전에 이제 케인 봉쇄에 실패하면서 고전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케인을 꽁꽁 묶으려고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이제 그 바이언 같은 경우도 왼쪽 풀백 2명을 측면에 배치하는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카 봉쇄 그리고 네, 웨데고르 맞아요. 봉쇄에 집중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그런 움직임들이 좋았던 게 결국은 바이언이었고 네. 바이언이 핀포인트 준비를 더 많이 해갖고 왔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 경기 결과가 1대 0이지만은 바이언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긴 해요. 골대 맞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바이언이 잘한 것도 있고 아스널이 너무 무기력했다. 물론 이게 투엘이 정말 잘 준비해서 무기력했던 게 있긴 하거든요. 네네. 슈팅이 8회밖에 없었잖아요. 실점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슈팅이 없었다는 거는 아스널이 굉장히 그러니까 바이언이 준비를 정말 잘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아스널이 무리해서라도 슈팅을 때렸어야 되지 않나. 지면 끝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기력했고 어린 티가 났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지막 프리킥. 그걸 그렇게 빨리 처리하려다가 그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어?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경험 부족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투엘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 통해서 아스널 뭐 좋은 축구하고 일관적인 축구하지만 한 가지 부족했던 건 경험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투엘 감독이 또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전술적인 걸작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솔직히 이제 사카를 잡으려고 들고 나왔다 했는데 거의 뭐 안 보이던데 사카는 뭐 활약이 없어. 그렇죠. 근데 뭐 사카가 뭐 이번 그 경기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은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있었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 바이에른 뮌헨이 뭐 알폰스 데이비스가 안 나오는 상태였잖아요. 마즈라이를 왼쪽에 배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게헤이루. 게헤이루가 물론 측면 공격수도 되고 중앙 미드필더 되고 하는 선수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조금은 이제 미드필더적인 성향, 약간 풀백적인 성향이 더 강한 선수인데 게이루를 저기 두면서 게이루가 사카 막을 때 마즈라이랑 2대1 매칭을 좀 해줬죠. 맞아요. 그리고 뭐 안쪽에는 이제 라이머랑 고레츠카 자리 바꿔서 라이머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그 앞 공간에서 사카가 들어오면 끊어준다거나 아니 웨데고르랑 막 붙어 다닌다거나 그렇죠. 이런 수비적인 역할들을 일단 준비를 잘해왔다. 그렇습니다. 그건 비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네는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고 반면에 이제 게레이루는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수비적인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던 데다가 심지어 도움까지 올렸어요. 게레이루가. 맞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게레이루 윙 카드는 대박을 쳤다라고 할 수 있죠. 공수 전부 통했으니까. 아니, 뭐 리그에서는 좀 좋지 않았지만 확실히 챔피언스 토너먼트 투엘 감독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저기 3명이 붙어 있잖아요. 다이어하고 마즈라이하고 라이머하고 그러니까 거의 사네가 둘러싸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할 수 있죠.
사카. 아니, 사카요. 예. 예, 사카가 둘러싸인 장면들이 제가 1시간밖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예. 그런 장면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아무튼 효율적으로 지금 아스널의 뭐 사카라든지 웨데고르라든지 잘 막아냈고 일단 더리우트와 또 다이어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다이어에 네. 대한 평가들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게 키커의 평점이죠. 예. 다이어 보시면 2점입니다. 예. 예, 최고 뭐 좋은 평가를 받았고 챔스 또 공식 SNS에서는 경기 후에 다이어의 사진과 함께 뭐 수비에서 바위였다 이런 또 멘트도 기재를 했습니다. 예. 이 다이어의 활약 어떻게 좀 보셨어요? 토트넘이 전술 훈련을 안 해서 어쩐지 전술 포스트 훈련 하는데 그걸로? 오니까 전술 훈련 하니까 예. 잘해졌나 보다. 근데 일단은 뭐 저 다이어가 기본적으로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콘테 감독, 예. 무리뉴 감독 이런 감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음. 이 다이어를 썼던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 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근데 이제 그 반에 단점도 되게 확실한 선수입니다. 뭐 느리고 뭐, 예. 느리고 뭐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피지컬은 좋아서 네. 약간 이제 내려앉을 때 박스 안에서의 경합, 몸싸움 이런 거는 그 본인의 그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쨌든 그 해주기 위해서 내려앉는 수비 그리고 이제 라이머나 뭐 마즈라위 그리고 게이르까지 옆에서 좀 도와주는 이제 어쨌든 수비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 다이어도 뭐 섣불리 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허. 본인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안쪽에서의 뭐 라인 컨트롤도 그렇고 뭐 꽤나 잘했던 경기였죠. 네. 그러면 그 토크 스포츠에서는 아예 맨 오브 더 매치를 다이어로 뽑긴 했거든요. 저는 물론 뭐 여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는 무조건 키미이긴 하죠. 그렇죠. 골 넣는데 뭐 계속 골 골도 넣는데. 넣었고 키미도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렇죠. 마르티넬리가 사실 부진했던 게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네. 그 아까 평균 위치 보면 아시겠지만은 바이언이 사카 막는 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르티넬리 쪽은 다소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못 살렸기 때문에 반면에 도리어 키미가 도리어 거기서 날뛰었기 때문에 바이언이 이긴 것도 있었는데 네네. 근데 다이어가 저는 놀랬던 게 얘 태클할 줄 아는 애였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이어가 네. 태클 같은 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안 날리는데 이 경기에서는 태클 4회 시도 가장 많았고요. 3회 성공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볼 경합도 그렇고 가로채기도 3회로 가장 많았고 그러면서 얘 몸 쓸 줄 아는 애였어? 약간 좀 그것 때문에 놀랬어요. 예. 아니 진짜 이번 경기는 잘했어, 솔직히 다이어. 그쵸.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전 경기, 네. 그 전전 도르트문트전 그렇죠. 예. 이럴 때가 이제 그 다이어의 단점이 확실하게 나오는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이 나온다면 네. 이제 오늘 같은 경기는 이제 뭐 아스날이 사실은 흔들어주는 걸 못했기 때문에 다이어가 이렇게 뭐 공간을 넓게 뭐 상대하거나 이런 그렇죠. 그 장면 자체가 안 나왔어요. 네. 그런 장면 자체가 줄어들수록 다이어의 단점은 안 나오는 거니까 네. 다이어가 어쨌든 본인이 주어진 역할에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어는. 네, 그 그 그렇습니다. 역할 잘 하고 있고. 다이어는 발 빠른 선수랑 1대1을 붙이게 되면은 그때는 뒷걸음질 치게 그 돼요. 밀리죠. 본인이 왜냐면 속도가 느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사카한테 실점했던 게 알폰소 데이비스가 위로 올라가 버려서 혼자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옆에 이제 마즈라이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있어주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뚫려도 커버가 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태클이 들어가고 한 것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스탯을 보면은 패스 성공률 92%, 지상볼 경합 성공률 80%, 팀 내 가장 많은 패스 성공, 인터셉트도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이 기록했고 태클도 지금 네. 3회나 성공하면서 네. 태클을 할 줄 아는 선수였다. 예, 그리고 확실히 그가 다이어가 그 땅볼 패스가 상당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아스널이 압박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음. 그거를 조금 풀어내면서 그 패스가 확실히 다이어의 패스는 조금 전진하게 만드는 패스들이긴 해요. 네. 그거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선수라는 걸 이 경기에서도 보여주긴 맞아요. 했죠. 그렇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는 교체로 들어가서 왼쪽 풀백으로 뛰는 상황도 그쵸. 연출이 됐습니다. 한 20분 쪘죠. 예. 근데 이것도 저는 어쨌든 지금 투엘 감독이 요 경기에서 맞춤 전술을 짤 때 김민재를 왼쪽으로 두는 역할을 비교적 잘 줬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후반전에 아스날이 본인들이 이제 실점하고 네. 마즈라이도 사실 100% 몸 상태가 아니거든요. 체력도 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아스날이 선택했던 게 중앙의 공격 숫자를 좀 늘리는 거였죠. 제주스 투입하고 조르지뉴 빼고 그렇죠. 예. 플러스 은케티아 투입해서 토미아스 빼고 그러니까 가운데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게헤이루가 측면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선수가 가운데를 도와줘야죠. 네네. 게이루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냥 사카랑 그 마즈라이가 네. 1대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즈라이가 좀 지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자마자 은케티아 투입 전이긴 했지만 바로 김민재 투입하죠. 요게 저는 이거는 예. 그 2대1 수비를 하다가 아스날이 좀 변화를 가져오면 마지막에는 이거 교체하겠다. 그래서 김민재의 1대1 상황을 살린 거죠. 그래서 김민재가 사카를 따라가도록. 네. 요 이제 전략 자체가 김민재의 1대1 수비를 어쨌든 투엘 감독이 좋아하긴 해요. 네,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전략을 저는 잘 가져 나왔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마즈라이를 풀백에 배치한 거, 그리고 김민재도 왼쪽 풀백에 배치한 거, 이거는 오른발잡이가 왼쪽에 설 때 수비할 때 가지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접고 들어오는 유형의 공격수들을 막기가 쉽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사카는 접고 들어와서 왼발 슈팅을 그렇죠. 가져가는 선수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제어를 한 거에다가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들어오니까 그건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노이어로 롱볼을 많이 이제 김민재한테 보냈어요. 김민재가 거기서 수비할 때는 완전 내려왔다가 공격할 땐 도리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헤더로 떨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골킥을 찰 때 이제 그 세트피스 전술 같은 건데 보통 이제 측면으로 차잖아요. 네, 골킥 그렇죠. 찰 때. 네. 그때 이제 측면에 키 큰 선수가 있고 키 큰 선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떨궈주는 거. 요걸 이제 보통 세트피스 이제 형태로 가져가는데 네. 오른쪽에 키미를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김민재를 왼쪽 라인에서 높게 올려서 김민재 쪽 그리고 이제 케인이 약간 옆으로 붙어요. 네. 케인하고 김민재 쪽으로 그냥 계속 이제 롱볼 뿌려준 거죠. 안쪽으로 떨궈주도록.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그 경기 중간에 김민재가 케인이 볼을 떨궜는데 앞에 떨어지니까 막 달려나가서 화이트를 압박한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전방 압박을. 이제 그거를 보고 김민재 이거 왜 튀어나가냐. 음. 그거는 튀어나가야 되는 장면입니다. 아하. 그 세트피스 전술이고 예. 거기서 안 튀어나가면 아스날이 세컨볼 잡아서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압박을 해줘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그 전략 자체가 이미 김민재를 왼쪽 풀백으로 쓰는 걸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네. 저번에 이제 토엘 감독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설마 하긴 했는데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건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네요, 진짜. 예, 다만 예. 이제 근데 김민재 선수가 왼쪽 풀백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좀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좀 보니까 불편해하는 것 같기는 그래서 했어요. 예. 플레이가 약간은 조금 미스들이 그렇습니다. 있긴 했었죠. 그러면서 네네. 파울도 3회를 기록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맞아, 파울은 거기. 성급했었죠. 아스널이 급하게 처리해서 망정이지. 예. 그렇죠. 아무튼 조금 그런 실수들도 김민재 있었습니다. 선수가 일단 경기 감각이나 그 본인의 이 최고점 퍼포먼스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마지막에 프리킥 상황을 보시면 그때 김민재 선수가 원래 하던 수비예요. 네. 뭐였냐? 사카한테 볼이 갑니다. 근데 그 패스 길을 읽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요. 사카보다 앞쪽으로. 끊으려고 그랬는데 본인의 경기 감각이나 이 템포가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이 공격적인 수비는 본인이 약간만 떨어져도 한 발 늦고 한 템포 늦으면 바로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끊으러 나갔는데 이게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카한테 가니까 본인이 급해서 사카한테 달려들다가 거기서 반칙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김민재 선수가 지금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어가 지금 최근에 선발로 나오고 있는 건 다이어가 뭐 평균적으로 준수한 하려고는 하지만 단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이어가 준수하게 그냥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정상적으로 해준다면 김민재는 본인이 가진 실력을 정상적으로 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에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좀 볼 아무래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8경기 가운데 7경기를 벤치에서 지금 출발을 그쵸,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도 골 안 내주고 결국 또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투엘 감독이 어쨌건 간에 이런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핀포인트 전술 구사는 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대로 적중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1, 2차전이 다 그랬죠. 사실 아르테타한테 전술 싸움에서 완승을 거뒀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만날 때 뭔가 김민재 뭐 있어? 오른쪽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풀백. 그러니까 또 다시 풀백 기용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비니시우스가 워낙 그 사기라서 호드리그랑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만날 때 아라우를 오른쪽 풀백에 많이 써요. 아라우를 그냥 그 비니시우스한테 묶어 이제 1대1로 붙여주는. 그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키미히가 비니시우스 따라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속도가 떨어지긴 하죠. 키미가 좋은 선수지만 이번 경기도 진짜 키미가 정말 좋은 선수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속도에는 조금 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이것도 네. 또 하나의 한번 실험해볼 것 변수? 같다. 네. 또 재밌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이어 이야기 해봤고 이런 가운데 노이어가 예. 하나의 역사를 또 세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출전 클린시트 58회로 역대 최다. 예. 예, 카시아스와 부폰을 제치고 58회 그리고 1위입니다. 아직도 바이언에 노이어만한 골키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언이 2연패 당했을 때 도르트문트하고 뭐 연달아서 하이덴하임한테 패했을 네. 때가 네. 바로 노이어가 부상 후 빠져 있었어요. 그때 울라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노이어가 있으면은 노이어는 수비수 한 명이 더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가 설령 뚫려도 노이어가 뒤에서 커버하는 거예요. 이번 경기에도 나가서 헤딩으로 걷어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어는 진짜 일반적인 골키퍼들하고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선수라는 걸 이번 경기에도 보여줬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뒤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또 많이 해주나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네. 수비도 잘하고, 뭐 네. 빌드업도 잘하고, 발도 좋고. 네. 네. 자, 이렇게 또 대기록도 나왔다 이런 부분 전해드리고요.